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대의식의 성장. 말이 어렵죠? 근대라고 하면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걸 현대라고 하잖아요. 현대가 시작되는 그 시기를 근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사람 모두가 평등한 평등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평등하게 살 수 있게 된 그때가 언제부터일까요? 자, 오늘 공부하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고, 자, 왕 대신 국민이 직접 투표한 대통령이 다스리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이 우리의 삶을 리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이렇게 바뀐 것, 이것이 바로 근대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현재의 생활 모습이 시작되게 되었는지 하나 둘 배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30년 전 전라북도 고부라는 지역에는 아주 못된 탐관오리 조병갑이란 놈이 있었어요. 자, 이 조병갑이란 놈은 세금을 잘 못 내는 백성들 잡아다가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자기 개인적인 일에 백성들을 동원하고 아주 못됐게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정말 횡포를 심하게 부린 그런 놈이 있었습니다. 고부 지역에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물을 가둬놓는 저수지가 있는데도 새로운 저수지를 하나 더 만들자 하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저수지를 만들 때 동원된 이 백성들에게는 저수지의 물을 그냥 사용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물값까지 받아버리는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자,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탐관오리를 몰아내자. 그리고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양반이 어디 있고 노비가 어디 있냐? 신분을 없애자. 그리고 노비 문서를 없애자 하면서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신분을 없애자. 이것이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봉건제도에 반대한다. 반봉건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자, 고부에서 시작된 이 백성들의 시위는 점점 세력이 커서 전라도를 책임지고 있는 관청, 전주, 관청까지 진격을 합니다. 동학 농민들의 이 반란이 일어나자 화들짝 놀란 한양의 임금님은 관리를 내려보내서 동학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화해를 합니다. 그것이 전주 화약이라고 합니다. 화약이 아니라 화약, 화해한다는 약속, 화약입니다. 여기서 동학농민군들이 우리 동학농민군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모두 다스릴게. 앞으로 탐관오리 필요 없다 하면서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노비를 해방시켜주라. 신분제 없애주라. 그리고 시집을 갔다가 이혼당하거나 남편이 일찍 죽었는 여성들 다시 시집가게 해주라. 그리고 나라 일을 하는데 신분에 가릴 거 없이 골고루 사람들을 뽑아라. 그리고 땅이 많은 사람, 땅이 적은 사람, 이거 불공평하다.
모두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농사 짓도록 해달라 하면서 폐정개혁안, 나쁜 것을 바르게 고치고 이런 12개의 안을 제출합니다. 정부에서 그걸 받아줘. 그런데 한편으로 한양에 있던 정부가 호박씨를 까요. 전주에 관리를 내려보내서 동학농민군과 서로 협상을 하는 기간에 혹시라도 협상이 깨어지면은 동학농민군들이 한양으로 올라올까봐 이를 대비해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 올라옵니다. 자,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오니까 바로 다음 날 일본의 군대도 조선 땅에 들어와요. 자,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오니까 일본의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온다.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갑신정변이 끝나고 청나라하고 일본이 군사 협정을 맺은 텐진조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군사를 움직이면은 미리미리 통보하자. 이거에 핑계를 대며 일본 군대가 우리 땅에 불법적으로 상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본 군대는 며칠 후에 경복궁을 점령해서 우리의 고종 임금님과 왕자를 가두어버리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고종의 부인 민비, 명성황후가 청나라에게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청나라는 일본에게 야 너희 왜 조선의 임금과 세자를 가두어 버리냐? 일본 너 그러면 안 돼. 자 이러면서 일본과 청나라는 사이가 나빠지고 우리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청일전쟁이라 하는데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청나라는 보따리 싸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이 일본 군대가 이제 조선의 궁궐도 장악했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한번 시위를 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을 몰아내자. 외국을 반대한다. 반외세. 자 전주에서 출발한 동학농민군들이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양에서는 일본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오늘날 충청남도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총을 쏘는 일본군과 죽창, 곡괭이, 낫을 든 동학농민군들이 맞짱을 뜹니다.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 총 쏘는 일본 놈들이 이기지.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학농민군들의 대장이었던 전봉준 장군이 사형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납니다. 화면의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끌려가는 전봉준 사진이 있습니다. 가마에 앉아가고 있죠. 당시 전봉준은 고문을 당해서 허리뼈가 부러지고 엉덩이 살이 다 터져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가마에 실려서 한양까지 끌려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까지 동학농민운동 배웠는데요. 그럼 동학이 도대체 뭐냐? 동학이란 것은 1860년대에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가 너무나 인기를 많이 받으니 천주교를 반대한다. 천주교가 당시에 서학이라 불렸는데 우리는 동학이다. 동서. 자, 우리는 동양의 학문이고 동양의 전통을 믿는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해서 경주 사람 최재우가 동학을 만들었습니다. 자, 최재우는 양반집의 자식인데 최재우가 서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최재우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 차별 대우를 없애자 하는 이런 마음에 인내천이라는 사상을 중요시하면서 사람은 곧 하늘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동학을 만들게 됩니다. 최재우의 가르침은 동경대전 용담유사라는 책에 잘 적혀 있어요. 우리는 책 이름 동경대전 용담유사 기억하시고 동학 인내천 최재우가 만들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학은 최재우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2대 교주 최시형을 건너 3대 교주 손병희 선생까지 이어집니다.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은 민족 대표 33인 나중에 독립선언서 배우실 때 나오게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이제 경복궁을 차지한 이 일본 놈들이 일본 말을 잘 따르는 신하들을 내세워서 우리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개혁이 갑오개혁입니다. 그리고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을미개혁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본이 조선의 모든 권한을 빼앗아가니 고종 임금님은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겁이 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하는 아관 파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 배워보겠습니다. 자, 1894년이 갑오년이에요. 갑오년에 개혁. 개혁이라는 것은 좋게 바꾸자. 서서히 바꾸는 게 아니라 확 바꾸자. 갑오년에 옛날 제도를 없애고 신식 제도로 확 바꾸었다 해서 갑오개혁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제압한 이 일본의 군대들은 조선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동학농민 운동을 응원해줬던 이런 사람들의 반발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동학농민군들이 주장했던 패정개혁안에서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서 갑오개혁에 포함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노비해방, 신분제 폐지, 인간은 평등하다. 자, 그리고 과거 시험을 없애고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관리를 뽑습니다. 그리고 시집간 여성들 가운데 신랑이 일찍 죽거나 이혼당한 여성들, 즉 재혼을 할 수 있는 이게 허락이 되고요. 이때부터 우리의 글자가 한글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공식 문서에 한글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갑오개혁은요, 우리나라가 실시한 최초의 근대식 개혁이 됩니다. 자, 이제 일본을 따르는 조선의 신하들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마음대로 정치를 하니 권력을 잃어버린 고종. 자, 이런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일본을 차지하고 싶은 조선을 차지하고 싶은 일본 입장에서 명성황후가 굉장히 얄밉고 골칫덩어리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저 얄미운 여우를 사냥하자 해서 1895년도에 경복궁의 담장을 넘어서 명성황후가 주무시는 옥호루, 건천궁에 있는 옥호루라는 건물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게 되십니다. 을미사변, 을미년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뜻합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고삐를 바짝 당기는 일본. 이제 조선 사람들 좀 깨끗하게 살고 생활 방식 좀 바꾸자. 일단 상토보다 잘라라 하면서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원래 우리 조선 사람들은 남자들은 상투를 틀고 여자들은 댕기를 묶었는데요. 자, 이때부터 머리가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우리 요즘 달력 보면은 큰 글자가 있고 작은 글자가 있잖아요. 큰 글자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자, 큰 글자를 양력, 그리고 작은 글자를 음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당시에는 전염병,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운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천연두라는 전염병입니다. 당시에 지석영 선생이 종두법을 이제 국내에 알리게 되었고, 이때부터 종두법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을미사변으로 부인을 잃은 고종임금님. 경복궁에 있으면서도 일본 군인들의 눈치를 보고 혹시라도 저 일본 놈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매일매일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몰래 경복궁 궁궐을 빠져나가서 조선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대해주던 러시아 공사관에 피난을 갑니다.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아라사, 오늘날의 러시아, 관청. 자, 아라사 관청으로 피난을 갑니다. 자, 처음에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피난 가니까 어서 오세요 고종임금님,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니까 에이 고종임금님, 밥값 좀 내세요. 난방비 좀 내세요. 물값 좀 내세요. 똥값도 내세요. 자, 이제 서서히 자, 고종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 핑계로 조선의 여러 이권들,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이권들을 하나 둘 빼앗아갑니다. 자, 러시아가 조선의 이권을 빼앗아가니까 옆에 있던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 나쁜 새끼들이 러시아는 주는데 왜 우린 왜 안 줘? 하면서 하나하나 다 뺏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열강들의 이권 침탈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시에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왔던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독립협회. 이 독립협회가 뭐냐?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서양의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자. 특히 우리 조선은 병자호란부터 1894년 청일전쟁까지 청나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청나라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으니까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풍습 그리고 청나라에 의지하던 이러한 습관부터 없애야 된다 하면서 우리 민족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자 하면서 독립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독립협회는 독립문을 만들고요. 그리고 한글로 된 독립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신문도 나누어주면서 글자 모르는 사람들 글자 공부도 시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는 영어로 만들어서 외국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독립협회. 서양의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이권, 자원개발권을 다 빼앗아가니 독립협회가 아간 파천에 있는 고종 황제에게 임금님 그만 돌아오세요. 거기 있으니까 계속 우리나라의 이권이 빼앗기잖아요. 끊임없이 요구를 하니까 드디어 1897년에 자, 아간 파천한 지 1년 만에 고종 임금님이 오늘날 덕수궁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주장하던 동학농민운동.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본의 개입으로 실패를 하게 되었지만 갑오개혁으로 이제 우리는 근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을미개혁으로 우리의 헤어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일본의 간섭에 위협을 느낀 고종, 아간 파천,